자, 1차 시험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난이도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근데 보시면 나올 게 나왔어요. 그리고 원리 그대로 물어봤으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기본서를 잘 하시고 기출문제 푸시면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재형법정주의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최대한의 명확성이에요? 최소한의 명확성이에요? 최소한의 명확성이죠. 2번 유추에서 금지 원칙은 자 형벌법규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법규가 형벌법규에 준용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유추에서 금지 원칙은 그대로 적용돼야 되죠. 이렇게 되고 양형 기준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효되기 전에 범죄에 대해서 청구해서 해더라도 소급표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에요. 양형 기준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계좌를 이체받은 자가 가상계좌를 사용 처분한 경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고 송금한 거랑 똑같이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 적용해서 배임죄 인정하자 이런 견해가 있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 배임죄 처벌하는 건 재형법준위 위반입니다. 이 최신 판례죠. 그래서 니을 틀렸어요. 그다음에 특수상해죄, 우리가 폭행치상죄는 상해죄로 처벌해요. 근데 특수상해가 성립되면서 특수상해로 처리하자. 특수폭행치상은. 근데 판례는 뭐로 처리해요? 그냥 상해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258조 1항 그렇죠?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특수상해죄 신설로 폭행치상을 특수상해죄에서 처벌하는 것은 재형법죄에 반한다. 맞죠? 그래서 결국 옳지 않은 것은 가다랍니다. 2번 시간적 적용 범위. 자, 3년 이하의 징역이었어요. 구법이. 근데 신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병가하거나 선택할 때는 가장 중한형을 먼저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셔야 될 게 3년 이하의 징역 이걸 갖다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병가하거나 선택이 있을 땐 중한형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불이하게 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3년인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이거는 형은 중하지 않죠. 근데 가변형이 선택됐으니까 이게 더 중한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여기는 5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하게 변경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자 1조 2항도 어떻게 되세요? 그 1조 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에요. 이때도 법적 견해의 변경이 있고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1조 2항 적용하고 이건 안 하죠. 보시면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정의 변천에 따라 법령이 개폐된 경우면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법과 구법의 형이 똑같으면요. 그렇죠? 그럼 구법을 적용해야 돼요. 왜? 행위시법이니까. 자, 행위시법하고 신법이 있어요. 그럼 이게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적용할 때는 범죄의 형이 가벼워져야 돼요. 똑같으면 이거죠. 그래서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 시에 신법을 적용을 구했다 하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변경 안 거치고 맞습니다. 3번이 맞죠.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해서 표현이나 형량에 관련한 개정이 아니라 애초에 죄가 안 됐어요. 애초에 뭐 이제 무슨 뭐랄까 만약에 상해라고 쳐서 있지만 만약에 뭐가 있을까? 상습 강제추행 뭐 이런 거. 강제추행죄가 만약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상습 강제추행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상습 강제추행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 그럼 이거는 포괄해서 묶지만 이 전 것까지 묶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럼 틀렸어요. 답은 몇 번? 3번. 자, 3번 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 보세요. 일정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이걸 구속요건 하는 범죄. 아, 이거 잘 냈어요. 이거 진정부작이에요.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게 자기범, 요구 규정을 위반한 게 부작위범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작인지 아닌지는 요 조문 갖고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럼 이거는 뭐야? 일정 기간 안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안 한 거잖아요. 요구 규정을 안 했으니까 진정 부작이고, 그다음에 살인죄를 자기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인죄는 여기잖아. 근데 부작위로 금지 규정을 침범하는 거, 이게 부진정 부작위죠. 부진정 부작위.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나의 구별에서 형식설 조문 갖고 하는 거죠. 조문 갖고 하면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하고 다중불이행죄는 진정 부작이에요. 맞죠? 그래서 가의 경우에 해당한다. 유기죄의 보호물을 법률상 계약상 의무로 국한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부진정 부작용의 자기 의무는 뭐예요? 법률, 계약, 조리, 사회상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유기죄보다 넓게 되죠. 맞네요. 이거죠. 부진정 부작위. 부진정 부작위는 부작위로 금지 규정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럼 금지 규정에는 고의범이 있고 과실범이 있고 결과적 가정범이 있죠. 그럼 부진정 부작위는 다 가능해요. 그래서 고의에 대해서는 물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요건, 이거 부진정 부작위는 어떻게 해요? 부작위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가만인데 살인죄가 되고 가만인데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되고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부작위범이 늘어나는 걸 줄여주는 원리입니다. 줄여주는 거. 막 늘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4번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좋은 문제예요. 이거 참 이게 문제 잘 냈어요. 이거 단순 암기한 사람들은 좀 힘들게 잘 낸 거예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4번 고의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 자, 1번 제가 있잖아요. 고의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행정상의 단속을 주관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원칙적 고의만 처벌해요. 맞습니다. 2번 일반 물건 방화죄. 자, 167조 1항의 일반 물건 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에요. 그럼 공공의 위험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공무집행 방해죄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하는 거예요. 그럼 고의는 뭐야? 인식과 의지. 그러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걸 폭행 협박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됩니다. 방해할 의사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자, 방조범은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죠. 내가 얘를 꽂혀서 얘를 도와줘서 얘가 범죄로 나가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범이 누구인지 꼭 알 필요 없습니다. 틀렸죠. 친족 상돌에, 그럼 친족 상돌에 적용하려면 친족 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되죠. 근데 행위자가 인식할 필요 없어요. 이거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맞죠? 그럼 옳지 않은 게 뭐야? 나다라 3번이네요. 갑은 을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했는데 갑의 청부를 받아들인 을은 A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걸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 쐈어요. 사망을 확인해서 다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와 꼭 닮은 동생 B였다. 이제 객체의 착오한 거죠. 자,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자, 구체적 부합설은 뭐예요? 객체의 착오는 고의가 전형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B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경합이 된다고 틀렸어요. 자, 2번 만일 을이 A가 오는 것을 보고 총을 쐈으나 빗나가서 C 소유의 자전거에 맞았어요. 그러면 살인의 고의로 손괴죄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추상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그럼 판례는 어떻게 처리해요? 법정적 부합설이죠. 그럼 고의 안 끌고 가요. 그래서 살인 미수하고 과실 손괴가 돼요. 그럼 결국 그 살인 미수로 처벌해요. 2번 틀렸죠? 자,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갑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로 보는 경우, 자, 그럼 이제 뭐예요? 지금 갑이 A를 죽였는데 을이 객체의 착오한 거죠? 그럼 이거를 갑한테 객체의 착오로 봐요. 그럼 구체적 부합설은 고의 끌고 갑니다. 객체의 착오는 끌고 가죠? 그러면 살인 기수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살인 미수하고 과실사가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걸 방법의 착오로 봐요. 그럼 법정적 부합설은 끌고 갑니다. 법정적 부합설은 끌고 간다 그랬었죠? 살인 교사죄가 되는 거예요. 참 문제 어렵게 냈네요. 이거 5번도 좀 어렵게 낸 거예요. 아주 문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해하면 누구나 푸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해하면.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번. 이 문제는 지난번에 7급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네요. 갑은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안갚음을 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빚독촉에 시달리자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운 결과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져 있는데 유리창을 깨뜨리는 행위로 구조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자, 지금 A가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행위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결과반 가치가 없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뭐예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거예요. 요소가 없고 그 긴급 피난 상황,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있어요. 우연방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연방이.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그렇죠? 그러면 무죄라는 견해는 뭐예요? 자, 결과반 가치만 따지는 거지. 자, 지금 보시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으면 결과반 가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무죄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만 따지는 거야? 이것만 따지는 거야. 결과반 가치만. 행위반 가치 안 따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반 가치만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다. 맞네요. 무죄라고 하면.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무죄라는 견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 요건은 감경 가능성으로만 고려돼요. 아니죠. 이 결과반 가치는 얘는 이것만 따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무죄로 가는 거예요. 양형으로 뭐 감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정당화 상황이 있으면 무죄 때니까 피고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객관적 정당화 사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다. 맞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 얘는 그럼 뭐예요? 뭐만 결과반 가치만 신경 쓰니까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든 없든 결과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요것도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풀었죠. 우연방이 이런 거. 지금 3번, 4번, 5번, 6번이 아주 좋아요. 문제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7번. 자, 위법성 조각사에 관한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정의할 때 갑을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 왜 사회상규라는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서를 일반적 포괄적 위법성 조각서를 명문에 놓은 것으로서 20조죠. 다른 위법성 조각서에 대한 일반적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위법성 조각서가 뭐였어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승낙,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 여기에 안 들어가면 이 마지막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보충적 위법성 어떤 거냐?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1번은 뭐예요? 칼로 찌르려니까 반격한 거예요. 이건 정당방위예요. 2번은 뭐예요? 자, 갑이 차로 A를 깔으려고 그래요. 갑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A를 향해서
차를 조금씩 전진하고 물러나면 다시 전진해. 이거는 위법성 조가 될 수가 없죠. 처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금 공모에서 보험금 편취할 목적으로 상해를 한 거. 이건 승낙이에요. 승낙의 효과가 안 되죠. 이건. 4번 방송국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 그래서 좀 모욕적인 표현을 썼지만 이거 20조로 해결했죠. 판례가.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도 잘 만들었네요. 그렇죠? 8번 적절한 거 찾는 거죠. 자, 성장 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호에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상태. 이건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 했어요. 그 김연희가 칼기 폭파범 김연희가 북한에서 성장한 걸 핑계댄 거죠. 이건 강요된 행위 아니에요. 2번 법률의 부지.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로 안 봅니다. 그래서 책임 조각되지 않죠. 3번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 후 운전을 결행했어요. 음주운전을 할 생각 갖고. 그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원인에 있어 자율운행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인식은 어떻게 돼요? 사회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 집단인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9번.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수범이란 행위가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아니죠. 인과관계 없어도 미수가 성립합니다. 자, 2번 강도치상죄의 경우와 달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의 결사가 발생해도 미수가 된다. 아니죠. 결국 치상이냐 상해 갖고 따지는 거예요. 3. 디귿 대법원은 예비죄의 실행일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예비죄의 방조를 인정한다. 틀렸어요. 우리나라 판례는 예비의 방조 인정 안 합니다. 안 나죠. 왜? 방조가 되려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돼요. 예비죄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최신 판례죠.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더라도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았다면 기수에 이르지 않는 아닙니다. 여러분.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으면 기수입니다. 리얼 틀렸네요. 4번 미음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 자체를 승낙하지 않고 그럼 실패된 교사죠.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 안 했으면 뭐예요? 효과 없는 교사. 여태는 교사자는 예비 업무에 준해서 처벌하는 얘만 맞네요. 자, 넘어갑니다. 10번 동시범. 이 동시범 우리 많이 공부하죠. 자, 1번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 안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뭐예요? 독립행위가 경합했다. 이거 동시범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적 격차가 있어도 동시범입니다. 동시범인데 어떻게 해요? 인과관계 각자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되는데 원인된 행위가 판명 안 되면 19조가 있고 263조가 있어요. 그럼 뭐가 원칙이야? 19조. 그 원칙이에요. 나머지 그래서 263조가 적용되는 경우로 제약은 19조가 적용된다. 맞죠? 맞죠. 2번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 발생하면 263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미수로 처리하고 이건 공동정범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여기죠 지금. 폭행치상이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263조라는 얘기야 이게. 디귿 263조는 강간치상은 적용 안 되죠. 맞고요. 리얼 A가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갑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을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해서 사망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의사 연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동시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에요.
그래서 263조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이건 동시범위 아니에요. 합치했으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가, 다 두 개입니다. 11번. 자, 우리가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실행에 영향을 미칠 때는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행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 원래 실행에 착수 전에 이탈하면 책임 안 지는데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땐 영향을 제거해야 돼요. 2번. 피교사자가 처음에는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교사행위에서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한 이상, 결의했잖아요. 그럼 교사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낙태수술 얘기죠. 그 다음에 갑이 책임 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벌써. 자, 보시면 이제 갑이 책임 무능력자를 이용해요. 그럼 뭐예요? 구성요건 위법성은 있는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성립할 수 있어요. 자, 제한종속 형식이잖아요. 제한종속 형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범이 구성요건 위법성이 있으면 공범 성립이 가능해. 얘. 그러면 얘 공범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하니까 간접정범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결한다 했어요? 이게 의사지배가 있었으면 모르고 한다? 간접정범이잖아요. 간접정범. 그렇지 않고 단순히 도와준 거면 공범입니다. 이거 갖고 따지는 거야. 의사지배가 있는지 이거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문제가 어렵죠. 이거 공범의 종속 정도와 관련해 제한 종속 형식을 취할 때 공범의 우위성 아니죠. 정범의 우위성이에요. 무조건 정범이 우선이니까 간접적으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 틀렸어요. 의사 지배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따지는 거예요. 4번. 어느 행위로 인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방조하에서 범죄행위 결과를 발생할 때는 교사 방조에 의해서 처벌한다. 이 간접정보 조문 그대로죠. 답은 3번. 12번. 신분관계로 해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했을 땐 33조가 먼저 적용되죠. 교사보다. 그 다음에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조건일 필요 없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종범이 성립하려면 무조건 정범이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어때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종범 성립한다. 틀렸어요. 우리가 방조가 성립하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가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방조는 어떻게 해요? 직접 간접 다 되고 부작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죄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죄수죠. 죄수. 그래서 제가 뭐예요? 죄수는 나오는 것만 외운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거 다 한 거예요. 현금 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카드 갈취해서 그 갖고 현금 인출하면 무슨 죄밖에 안 돼? 공갈죄. 절도죄 안 됩니다. 자, 제가 위험운전 치상죄하고 음주운전 꼭 외우라 그랬어요. 자, 술을 처먹고 음주운전 한 상태에서 위험운전 해갖고 치상을 입히면 위험운전 치상죄하고 음주운전인데 이거는 경합범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신부사통 유사히 외우라 했잖아. 이거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요. 이거. 자, 그래서 이거는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틀렸죠. 자, 3번.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하는 행위가 제3자 뇌물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모두 성립해요. 그럴 땐 상상 경합이 돼. 이거 하도 많이 풀었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업무방해죄하고 폭행죄는 자 따로 성립합니다. 폭행죄가 흡수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잖아. 그래서 폭행이면 따로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흡수관계에 있다는 틀렸어요. 자 1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태아를 사망에 했다. 이게 임산부에 대한 상해는 되지 않습니다. 맞죠? 다방 종업원 숙소에 있어서 종업원들 중 1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탁구장문 주방문을 부시고 주방으로 들어가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에 찼어요. 그럼 신체에 대해서 찬 게 아니죠? 폭행죄 안 되죠.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특이했다 그랬죠. 제가
식당 운영자인 갑이 출입문 열고 음식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A의 오른쪽 발 뒤꿈치 부위를 충격해서 상해 입힌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 누구나 이 출입문을 이렇게 다니는 거는 업무로 안 봤어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근데 원래 이 배달하는 건 업무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판례가 문을 열고 이런 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답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갑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어머니를 존속 폭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상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한 거로 묶어야 돼, 안 묶어야 돼? 묶어야 돼. 가장 중한 상습 존속 폭행죄만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자, 우리가 이제 그 폭행죄 공부할 때 배운 것 같고 하시면 돼요. 좀 15번 적절치 않은 것은 A가 심신상시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했는데 그런 상태 없으면 뭐가 된다 했어요? 불능미수죠. 1번 틀렸어요. 장애미수 그럼 틀렸죠.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위계한 간음죄는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소극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로 하는 거예요. 소극적.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섹스 안 할 자유죠. 그 다음에 3번 초등학교 5학년 여자한테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것도 폭행으로 본다 안 본다? 봅니다. 약신죄 폭행. 자, 입찰 방해죄는 위헌범이에요. 그래서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는 위태범으로서 위헌범이라는 얘기죠.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 다 풀어본 거죠. 답은 1번, 16번. 자,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판단할 때는 구체적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되죠. 이거 늘 푸는 문제고.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죠. 폭행 협박 어느 정도? 반항,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폭행 자체가 추행일 때는 힘의 강약을 안 따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틀렸죠? 이 경우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다. 틀렸어요. 3번 강간죄는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 인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폭행 협박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 그러면 꼭 행위자가 성적 수침을 느껴야 기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행동을 했으면 기수죠. 4번 맞습니다. 17번. 자,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피해자임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몰라. 아이디가 그냥 아이야. 그럼 누군지 몰라. 그러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모욕하고 무례한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소 무례해. 이 정도는 모욕이라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3번. 모욕죄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외부적 명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 외부적 명예가 형식적으로 침해돼야 기수다. 아닙니다. 틀렸어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그 다음에 307조의 사실은 뭐예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과거하고 현재만 된다 그랬죠. 왜? 증명할 수 있으니까. 원칙은 미래가 안 돼요. 그래서 리을은 맞고. 미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어떻게 해요? 게재행위 종료 시만으로 끝나는 겁니다. 삭제될 때가 아니라 X죠. 그래서 OOXOX 이렇게 되는 거죠. 18번 주거침입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어떤 여러분 관리하는 건조물이 되려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적 선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그래서 누구나 넘어가. 그건 주거침입죄가 안 됩니다. 2번 공동 거주자 중 주거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거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 안 되죠. 이건 뭐예요? 간통 목적으로 들어간 거. 자, 와이프가 간통하려고 딴 남자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럼 얘 동의받았으면 이거 주거침입죄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싫어해도.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자 4번 3번 4번이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A하고 B가 부부인데 둘이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집을 나온 거죠. 나왔는데 얘는 열받아서 이제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돌아와서 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이걸 강제로 열고 뜯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게 주거 침입죄가 될까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면 상대방을 서로 배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뚫고 문을 잠궈버린 거잖아요. 그럼 내가 술 먹고 좀 늦게 들어가 외박했어. 자 제가 술 먹고 외박을 했는데 그 다음날 들으니까 와이프가 문 잠궈놨어요. 그래 안 들어와 못 들어오게 해. 그래서 내가 강제로 열고 들어갔어요. 주거 침입죄예요?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3번부터 읽어볼게요. 공동 주거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 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 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 거주자는 공동 주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정을 용인해야 돼. 서로 이 정도는 부부끼리. 그래서 4번 공동 거주 중 한 사람인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 생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동 거주자인 갑이 이에 대항하여 공동 생활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 침입죄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출입문의 잠금 자체를 손괴했더라도 즉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면 주거 침입죄가 된다. 아니죠. 다 막으면 부시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주거 침입죄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이것도 최신 판례죠. 우리가 그때 판례 특강할 때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거 갖고 모의고사 갖고 와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기출문제하고 최신 판례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걸 안 보고 거기서 뭐 이상한 문제들 갖고 와갖고 맨날 질문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드렸잖아. 나오는 것만 나온다니까. 자, 19번.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어요. 그럼 절도죠. 그래서 이거 불법 형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주관의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어요. 이때는 실행의 착수시가 물색이에요. 물색. 근데 물색을 시작하기 전이면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맞네요. 3번 인목을 캐냈어. 이거 많이 했죠. 캤을 때 기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운반하거나 반출할 때 기수 다 틀렸어요. 상습절도예요. 근데 거기에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절도 여기 자동차 불법 사용 절도 그러면 이건 묶어버린다 그랬었죠. 법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흡수되어 일죄만이 성립한다. 맞습니다. 20번 재산죄. 여러분 대물변제 예약하고 딴 데 팔아도 배임죄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니은 횡령죄는 뭐예요?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있어야 돼요. 배신자니까.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통한 소송 사기는 집행 절차 개시 신청할 때 또는 배당 신청할 때 실행의 착수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횡령죄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영향이 안 미쳐요. 타인 거면 되지 누군지 할 필요 없죠. 자,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 안 되죠. 그래서 세금 포탈하는 건 사기가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세금 포탈한 거예요? 선생님 권력작용이 이거 내가 말씀드려요. 권력은 뭐예요? 그 사람 의사에 반해서 내 권리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럼 세금 낼 때 동의받고 냅니까? 국가가 강제로 다 내게 합니까? 강제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적 작용 이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개. 21번 특수절도 단다위죠. 단체 다중 위험물건 휴대해서죠. 여기서 규정한 흉기는 살산용뿐만 아니라 이에 준할 정도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야간 주거침 절도하고 특수절도 빼고는 일반적으로 절도죄의 주거침은 절도죄의 구성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주거침하고 절도하면 경합범이 됩니다.
그래서 상상 경합이 된다. 그럼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술값을 면하기 위해서 때리고 도망갔어요. 중강도 돼? 안 돼? 안 되죠. 중강도는 절도가 되는데 절도는 재물이어야 되니까 이거는 재산 이익이 돼서 안 됩니다. 횡령죄의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하면 불법형사 없어요. 이게 절도하고 다르죠. 아까 절도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빼놓으면 그게 소유자의 이익이 되더라도 절도죄 인정해요. 하지만 횡령죄는 본인을 위해서 했을 때는 영등사 인정 안 합니다. 이거 약간 헷갈리시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2번, 22번. 자, 비트코인은 재산 이익으로 보죠. 그 다음에 갑이 을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그대로 놓아뒀다. 그럼 이건 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병이 을의 지시로 찾아가면 이건 자기 돈을 찾아간 거니까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죠. 강도의 재산상 이익은 어떻게 해요? 사법상 유효할 필요 없어요. 틀렸죠. 그러니까 3번. 그 다음에 배임죄는 위험성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23번. 자,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뭐예요? 제대로 된 공문서. 그렇죠? 이걸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권한자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용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자, 사용 권한자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는 거 되고 용도 외로 사용하는 거 돼요. 근데 권한 없는 자가 용도 외로 쓰는 건 안 됩니다. 부정행사죄가 안 되죠. 그래서 성립한다. 그럼 틀렸어요. 자,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 문서 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 근데 얘가 문서 위조된지 몰라요. 얘한테 행사해도 행사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출력한 등기부 사항 전부 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 이걸 수정 테이프로 지우는 거예요. 그럼 공문서 변조죠. 그 다음에 위조된 화폐, 이게 강제 통용을 가지지 않고 거래 이용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외국 통화는 우리나라가 이제 통화 위조죄가 되려면 내국 통용, 내국 화폐, 내국 유통, 외국 화폐. 근데 외국 통용, 외국 화폐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통화 위조죄로 처벌 못 하잖아요. 그럼 문서죄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위조통화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조사문서, 위조사도화 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맞죠? 통화로 처벌 못할 때는 이거로 갈 수 있어요. 맞네요. 답은 1번입니다. 24번. 형법은 사문서는 무용위조만 처벌하면서 틀렸어요. 유용위조 처벌하는 게 원칙이죠. 자,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 진단서 만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라 그랬었죠.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에서는 권한을 남용해서 하는 것도 됩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 입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제가 감기 걸렸나 봐. 몸이 으시으시 추워요.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A회사 대표이사 갑이 B회사 대표이사 을로부터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두 회사 대표이사를 업무 처리하면서 두 회사 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거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A회사 대표이사 갑이, 자, 얘는 대표이사 A회사잖아요. 근데 B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 위임 받았어요. 이건 안 됩니다. 대표이사 권한은 포괄적으로 위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B회사 명의 부분은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해요. 하지만 A회사의 명의 부분, 이거는 얘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전 대표이사 승낙 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했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죠. 왜? 얘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는 거지. 그렇죠? 저기 종전이사 따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4번은 맞는 겁니다.
25번 사회적 법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조정조서는 공원부가 안 됩니다. 틀렸죠. 우리가 통화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을 신용력을 증명해서 보여주는 건 행사 목적이 안 되죠. 그래서 통화 위조죄가 안 됩니다. 쓰려고 해야 되죠. 그다음에 문서를 공문서 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럼 얘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제 안 받고 임의로 문서를 만들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죠. 그다음 무주물은 자기 소유 물건으로 봅니다. 4번 맞죠? 답은 1번입니다. 26번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랑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 가담했으면 이거는 자기를 무고한 건 죄가 안 돼요. 그래서 무고죄 공동적으로 처벌할 수 없죠. 그다음 무고인지 아닌지는 중요 부분 갖고 따져요. 그래서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 성립 영역에 미치는 중요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해요. 그럼 무고죄에 해당 안 되죠. 근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전체 성질을 변경시킬 때는 무고죄가 될 수 있죠. 맞네요. 자, 신고자는 허위라는 거 알고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땐 무고죄가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하면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서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냥 남아오라, 또라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리얼 무고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추문이 뭐야? 추궁된 질문에 의해서 허위 진술하는 건 무고죄가 안 되죠. 근데 고소 보충조서 받을 때 자진해서 진술했어요. 이건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무고죄가 됩니다. 그래서 X죠, 리얼. 미음. 자, 우리가 범죄가 될지 안 될지 신고 당시를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줄을 보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신고 당시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근데 판례가 변경됐어요. 그래도 무고죄는 됩니다. 왜? 행위 당시를 기준하는 거니까. 틀렸죠. 27번. 자, 적절하지 않는 것 하는데 범인 도피죄예요. 범인 도피죄는 적극적으로 도피시켜야 돼요. 따라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 진술했다. 이것만 갖고 도피죄가 되지 않습니다. 1번 틀렸죠? 2번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했더라도 허위임을 발견 못한다. 그렇죠? 그럼 이건 속인 거죠. 위기양 공방하게 되죠. 적극적으로 속였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사실 증명을 위해서 작성된 문서가 내용이나 작성명이 아무런 허위가 없어요. 그럼 증거유죄죄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합의보겠다 해서 합의를 시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합의 시도했다. 근데 시도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돈을 송금했다가 돌려받는 거 이런 식으로 그 통장을 만든 거예요. 뭐 통장에 쓴 내용. 그럼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낸 건 맞으니까. 그렇죠? 이런 건 틀렸지만 다른 걸 입증하려고 했지만 증거 자체는 위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마음이 급해갖고 막 혀가 꼬이네요. 자, 그래서 작성 명의인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가 허위 주장에 관한 증거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시켰으면 범인 도피죄만 되지 직무유기는 논하지 않습니다. 맞네요. 답은 몇 번이야? 1번. 28번. 자, 전기통신감청은 뭐라 했어요? 흘러가는 걸 엿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열어보는 건 감청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자, 지금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에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례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주고받은 거잖아. 그러면 갑에 대해서 증거를 확인하려면 을과의 통화를 녹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을의 통화 내역, 갑과 을의 통화 내역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이해가죠? 갑을 지금 조사하는데 얘가 증례죄인데 그러면 상대방하고 통화한 내용 알아야 됐잖아요. 사용할 수 있고. 자, 이미 제출물의 압수. 근데 이미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전자정보 범위를 초과해요. 압수 대상의 범위를 훨씬 초과해서 출력하는 건 안 되죠. 위법합니다.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소변 채취할 때 두 개로죠. 감정처분원장 또는 압수영장을 할 수 있어요. 맞네요. 답은 몇 번이야? 3번. 2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제시해야 됩니다. 맞죠? 1번.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제시와 집행이 발부시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됐어요. 그럼 결국 유효기간 내 집행됐더라도 위법입니다. 정당한 없이 지체됐으니까 답은 2번이에요. 급속을 요할 땐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급속을 요할 땐 어느 때야?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이 사라질 때 이런 걸 말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을 때 급할 때는 요지하고 영장 발부됐으면 구하고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이거 뭐 무난히 나오는 문제들이고 30번 이게 좀 까탈스럽겠네요. 그렇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된 공소권 없음, 각하와 같은 불소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할 수 없죠. 2번 사법경찰관은 수사 종결로 그 내용을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수사 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장에게 상급 관서의 장이잖아요. 바로 위. 이거는 알아야 되죠. 자, 요거 외워놨고 2번. 3번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 제기한 이유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하던 영장에서 압수가 있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맞죠? 공소 제기 후에는 다 법원이 한다 그랬잖아요. 판사한테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공소 제기 후에 강제사고. 4번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이면 기각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받았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가서 따지는 게 재정 신청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재정 신청은 수사 파트가 아닙니다. 공소이기 파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전에도 이거 애매하니까 어떤 분이 뭐 이게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떠들어갖고 제가 경찰청에도 물어봤는데 이거는 범위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 종결해서 낸 거예요. 그냥 재정 신청은 범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등법원이 무혐의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거 원래 깨야 돼요. 깨려고 딱 보니까 어차피 기소유예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어차피 기소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기각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재정 신청을 넣은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엄밀하게 내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재정 신청은 공소제기 통제수단이지 검사의 공소권 통제수단이란 말이에요. 수사 파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됐고 31번 수사 준칙. 이제 이게 경찰 시험의 특징이죠. 지금 보시면 원래 형소법이잖아요. 형사소송법이니까 원래 준칙은 범위 안 들어가요. 엄밀한 의미로. 근데 경찰에서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법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1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죄가 안 됨에 해당해서 형법 10조 1항 심신상실자예요. 이럴 땐 검사에게 이송해야 돼요. 법에 이렇게 써 있죠. 2번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할 때는 재수사 요청하는데 90일 내에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는 90일 이후도 가능합니다. 3번
그 범죄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한테 보내야 되죠. 이때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안 수사만 요구하는 게 가능하다. 원래는 그렇죠. 원래 직접 보안 수사 못 하고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떨 때 특별히 직접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빼고. 그러니까 원래는 보안 수사 요구만 해야 되지. 보안 수사 요구만 해야 되지. 자기가 보안 수사하면 안 돼요. 하지만 특별히 직접 할 필요가 있을 땐 예외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사법경찰이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은 재수사를 중단해야 되고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를 송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맞죠? 이 문제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이거는 규칙. 이게 형사법이 제가 그랬잖아요. 조문을 내면 뭐 방법이 없다고. 그죠? 근데 이건 조금 너무 까탈스럽지 않나. 자, 이렇게 보고. 32번. 함정수사.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지.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라고 범위를 일으켰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럼 위법한 함정수사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 관련 있는 유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 위법한 함정수사니까 허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범위 유발하게 했어요. 그럼 이게 범위 유발한 함정수사죠? 위법입니다. 그래서 공소제기하면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해야 돼요. 3번.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기회만 제공했어요. 이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회 제공이니까. 그럼 답은 4번이죠, 무조건. 그러니까 4번 때문에 틀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4번 처음 봤어요. 4번이 아니에요. 1, 2, 3이 쉬운데 뭐,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또 아동 청소년 법을 다 공부해야 되나? 이러면 떨어지는 거라니까.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보면 또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우기는 거지. 그런 사람은 안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공부가 엄청 늘어요, 여러분. 행정법 90강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러면 기억이 안 나죠. 자,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신분 비공개 수사뿐만 아니라 신분 위장 수사도 가능합니다. 허용되지 않는다면 틀렸죠? 4번. 자, 33번. 제가 그랬잖아요. 쉬운 문제가 중요하다고. 어려운 문제 맞는 게 아니라. 33번. 자, 이건 뭐예요? 지금 검사가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는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되죠. 근데 통지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긴급 체포 중에 작성된 피신조서가 소급해서 부정되는 거 아니죠. 사후에 통지 안 했다 해서 그 전에 피신조서 작성한 게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급하여 부정된다. 틀렸죠. 2번. 구속영장 발부해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그럼 어떻게 돼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죠. 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근데 이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죠. 요거 함정 팠네요. 강제수사 이거 속기 좋아요. 임의수사예요, 임의수사. 그래서 진술권 고지해야 돼요. 야, 이거 어떻게 여기로 함정을 팠을까? 시험장에서 찾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자, 이런 거 좀 너무 치사하지 않나? 이거 숨은 그림 찾기 아니야, 이거 그렇게 되면. 그다음 디귿.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출석 의무 없죠. 영장 실질 선서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죠. 그럼 판사는 직고로 변호인 선정해야 돼요. 그런데 변호인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하고는 1심까지 효력이 있어요. 기각된 경우를 제하고. 그러니까 틀렸죠, 리얼. 그 다음에 공동 피의자의 그 체포적부심 청구가 수사 방해의 목적이 명백해요. 그럼 신문 없이 기각할 수 있죠? 이건 항고할 수 없어요. 체포적부심 결정 항고 안 되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틀리고 리을 틀렸어요.
자, 34번.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때. 그럼 이거 좀 직접 증거 없으니까 좀 찜찜하죠? 그래서 피고인이 범행한 것을 보기에 충분할 만한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 맞죠? 니은 수표를 발행했는데 부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수표 단서법 증명해서 제출하는 증거는 증거물이지 진술 증거가 아닙니다. 맞죠? 요중 사실에 따라 전문 증거가 달라진데 원진술의 내용이 된 사실 입증에 원진술의 내용이 된 사실 입증 요중 사실일 땐 전문 증거죠. 본래 증거가 아니라 원진술 존재 자체일 땐 본래 증거고 그 다음에 증언 거부사의 소명 증거보전 청구의 소명 이건 내가 증명과 소명을 설명드렸죠. 증명은 확신 소명은 그럴 것이다. 이 정도 제가 분명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건 증명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이런 거는 사실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 기본반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기본서가 중요하다니까. 그다음 미음 공판기류의 증인신문 검증에 대해서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신문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만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가나라마. 그렇죠? 35번. 여러분 구속요건 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사실도 엄격한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강증거도 엄격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는 건 쓸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있다면 틀렸죠. 그 다음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손죄. 그러면 허위사실 자체는 엄격한 증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허위사실 인식 이거 고의잖아요. 고의도 엄격한 증명입니다. 여러분 고의도 엄격한 증명이에요. 틀렸죠. 2번 3번 예비군법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이므로 원래 검사가 증명해야 되죠. 근데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주장하는 피고는 이거는 검사가 도대체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명자를 제시해야 돼요. 피고인이 자기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다는 것을 소명자를 제시하고 검사는 그 제시된 자료에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자, 합리적 의심은 어떻게 해요? 관념적 의심, 추상적 의심은 여기 포함되지 않죠. 이성적인 의심이니까. 답은 몇 번이야? 3번. 36번.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으로 인한 거는 이를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하죠. 이건 조문 그대로고. 2번.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임의성 없는 증거는 증거의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입니다. 동의어도도 안 되고 탄핵 증거도 안 돼요. 2번 틀렸죠? (3번) 자, 임의성을 다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임의성은. 그래서 재반 사항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면 돼요. 자,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신 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 증거서를 마친 조사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왜냐하면 이 임의성이 없는 증거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건 증거 배제 결정을 통해서 이거 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 쓰는 옛날의 문제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아주 이거 낸 분이 좀 실력이 좋은 분이야. 옛날의 문제도 다 검토해서 낸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공소의 갑을 구속 기소한 후 다시 소환하면서 피고인 등은 공범과의 활동에 관한 신문하면서 피신 조서가 아닌 진술 조서 형식을 취했어요. 근데 그 조서 내용이 피의자 신문과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진술권 고지해야 돼요.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니까 증거를 사용할 수 없죠. 맞네요. 자, 법관의 서명 날인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어요. 그럼 위법이죠?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볼 수 없죠. 근데 그게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된 점이
명백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영장주의 회피할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영장에 의해서 압수한 파일과 이에 기초에 획득한 2차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우리 한번 풀어봤었죠 여기. 그 다음에 자, 경찰이 피고인 아닌 갑을 사실상 강제해랑 해서 불법 체포 상태예요. 이건 위법입니다. 그래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죠. 자, 4번 영장 사본만 제시했어요. 원본 제시하지 않고 목록 교부 안 했다. 그러면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그렇죠? 위법이니까. 답은 1번이죠. 38번 전문 법칙. 형사소송법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독일식이죠. 전문 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요건이 2개 필요해. 조소의 요건과 진술의 요건. 그래서 312조 또는 314조. 그 다음에 316조까지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겠어요. 이거는 이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죠. 이거 엄청 많이 풀어봤죠. 그 다음에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동의에 의하지 않는 한 증거를 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39번. 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법정 진술이 전문적으로서 증거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게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정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진술했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죠. 이 정도 갖고는. 왜? 이런 기회를 안 줬으니까. 2번 부동의한다고 진술된 경우는 그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길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동의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죠.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못합니다. 자, 증거사는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 처리할 수 있으나 완료된 후에는 못하죠. 처리하더라도 증거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4번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힌 고발장, 지금 부동의했어요. 고발장. 근데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며 그래서 수사 보고에 대한 동의는 고발장에도 미친다.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부인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죠. 40번. 문제 너무 기네요.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 P1과 P2는 심야에 주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전화 걸고 있는 갑을 발견하고 불신 검문을 실시했어요. 이에 갑은 P2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했고 P2가 갑의 신분 조회를 위해서 순찰차로 걸어간 사이에 갑은 불신 검문에 항의하면서 P1에게 욕설을 했어요. 이 욕설은 P1 이외의 인근 주민들도 들었을 정도로 큰 소리였으므로 P1은 갑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어깨를 붙잡고 P2는 허리를 붙잡고 체포 시도했어요. 그런데 갑은 이에 강하게 반항하면서 P1, P2를 순찰로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P1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시해요. 자, P1, P2가 체포 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현행법 체포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왜요? 여러분 이 현행법 체포는 불법이죠. 지금 모욕죄예요. 그럼 경미한 범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도 없어요. 이 체포는 위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죠. 2번 갑에 대한 형법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좋다. 아니죠. 이거 많이 했잖아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성요건 조각사유, 상해죄는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틀렸어요. 만약 디귿 갑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면 만약 인정된다면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 왜? 공무원 숫자 갖고 가니까. 그리고 상상 경하 맞네요.
만약 P1과 P2가 갑에 대한 불신검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래 제시해야 되죠. 불신검문.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갑이 경찰관이고 P1, P2가 경찰관이고 검문한 이유가 범죄행위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시할 필요 없죠. 위법한 불신검문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OX, OX 3번이네요. 자, 다 끝났습니다. 문제가 어렵네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도 길고 그 다음에 문제들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단순 암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책을 그냥 그대로 그냥 외우는 이건 이제 끝난 거죠, 사실. 이게 좋은 문제예요. 이거 아주 문제 잘 만들었고,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돼? 만약에 이번에 붙으면 끝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꼭 알아야 돼. 이게 기본서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주 이상한 판례를 내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에 있는 거 이 판례를 샅샅이 보셔야 돼요. 이제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답만 외우지 말고 글자에 답만 외우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문제가 왜 그런지를 딱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신 판례 하시고 이거 하시면 돼요. 뭐 이상한 모의고사 이런 거 풀지 마시고 그 막 말장난하고 이런 데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이상한 거 하나 풀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 기출 문제를 다 무시하고 안 푼다. 이건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가끔 학생들이 와서 이 기출 문제집에서도 빼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출 문제에서 안 나온 부분이 있다 해서 그게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 건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 있는 거는.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단순해요, 여러분. 기본 수업 듣고, 그렇죠? 원리를 깨우쳐야 해요. 원리를 깨우쳐서 풀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거 말로 설명 못 해도. 그리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반복하시고, 그리고 이유를 대야 돼, 다. 형법 같으면. 그리고 최신 판례 보면 돼요. 그러면 뭐 그 나머지 거 볼 필요 없어요. 꼭 이상한 거 들고 와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꼭 이런 걸 들고 와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못해, 이것도 못해.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하여튼 제가 꼭 말씀드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 나중에 딴 시험에도 또 이렇게 속지 마세요, 그렇죠? 그 사기꾼들한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